반갑습니다. 경제수학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어제 시장 가격이 오늘 다르고 오늘의 국가 자본은 내일 또 변합니다. 만약에 이 변화의 경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그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가격이나 국가 자본 같은 변수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동적인 변화를 수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틀을 제공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미분 방정식을 완전히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부터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완전한 해법을 익히고 실전 문제를 통해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까지 깔끔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죠.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 바로 정의입니다. 도대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기본 형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와,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하나씩, 정말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dy/dt는 변수 y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이에요. ay는 시스템 내부의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일종의 피드백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는 외부에서 꾸준히 가해지는 일정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경제 현상의 동적인 경로를 설명하는 기본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한 번에 공략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첫 걸음은 뭐냐? 가장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상태부터 마스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간단한 형태일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외부의 힘을 나타냈던 상수항 b가 0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스템이 오로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순수한 본성을 보여주는 방정식인 셈이죠. 이 동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보함수, 영어로는 complementar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의 역할이 뭐냐면요, 시스템의 과도기적 동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시스템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쳐가는 임시 경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 경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서 결국에는 0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순수한 움직임을 이해했으니까 드디어 외부의 힘 B가 더해진 현실 세계 방정식을 공략할 시간입니다. 바로 비동차 방정식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방정식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은 외부 영향 없이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 오른쪽은 B라는 외부 요인, 어떤 힘에 이끌려서 특정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 과제는 바로 이 B가 만들어내는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해는요, 이렇게 두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경제 시스템의 전체 경로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하거든요. 첫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과도기적인 경로, 바로 YC죠. 그리고 둘째, 그 최종 목적지 자체가 어딘지, 즉 YP입니다.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을 합쳐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수해, particular integral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모든 과도기적인 변화가 다 사라졌을 때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될 장기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외부의 힘 B가 시스템을 꾸준히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각을 딱 합치면 드디어 일반해가 나옵니다. 이 식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는 과도기적 경로 A의 -AT 부분과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수렴하게 될 균형점 B/A,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식으로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잖아요.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 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직접 한번 써봐야죠.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전 훈련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식을 딱 보니까 우리가 배운 표준형하고는 모양이 약간 다르죠.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표준형, 즉 dy분의 dt 플러스 ay는 b꼴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쓱 넘기면 dy분의 dt 플러스 2y는 6이 되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표준형하고 비교해보면 a는 2, b는 6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시작점, 즉 초기값 y0은 10입니다. a, b, 그리고 초기값, 바로 이 세 가지가 해를 구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과도기적 경로를 나타내는 보함수의 yc는 a2의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 균형점인 특수해 yp는 b분의 a, 즉 6 나누기 2니까 3이 되네요. 와, 두 조각을 정말 금방 찾았어요. 자, 이 두 조각을 합치면 일반해가 완성됩니다. 바로 yt는 a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죠. 그런데 아직 미지수 a가 남아있네요. 이 a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수없이 많은 가능한 경로들 중에서 우리의 시작점인 10에서 출발하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유일한 경로를 딱 집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a는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A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구한 일반의 해, 초기 조건 t=0을 대입하는 거예요. 지수항인 2의 영제곱은 항상 1이 되니까 식은 y0은 a 플러스 3으로 아주 간단해집니다. 문제에서 y0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은 a 플러스 3이라는 간단한 방정식이 나오죠. 따라서 a는 7이네요. 드디어 최종 해를 구했습니다. yt는 7,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 하나의 방정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변수 y가 초기값 10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3이라는 장기 균형점으로 수렴해가는 그 구체적인 경로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착착 정리되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바로 이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들여다보세요. y의 현재 값은 초기값과 최종 균형점의 차이, 이 부분이 시간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부분과 최종 균형점 그 자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시작점인 y0에서 목적지인 b분의 a로 향하는 그 동적인 여정, 그 전체를 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식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정식이 시장 가격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로 또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자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니면 어떤 투자가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갖게 될지,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